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시죠. 자,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들어서 전반적으로 지난주 대비로 좀 거래는 한산한 모습인데요. 그만큼 민감도가 높게 나오는 쪽도 많겠죠. 자, 연휴 앞두고 있다라는 점까지 감안해서 키워드 분석 상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T로 좀 굵직하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매크로에 최근에 가장 민감하게 외국인의 수급에 가장 민감하게 흐름 나오는 반도체 투톱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조용한 분위기에서 일단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죠. 이지은 대표님, 오늘 국내에서 처음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해 50만 원 목표 주가, 그리고 11만 원 선 그 위에서의 목표가도 증권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눈높이를 높여서 이 수치를 제시했다라는 부분의 영향력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짝에서 유독 그래도 지켜주지만 잠잠한 이유가 있다면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은 좀 예민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추석이라는 그 빅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추석 연휴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수세가 조금은 제한적으로 보이는 모습, 그리고 대미 이제 협상 관련돼서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시장의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수급 자체가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유입되기에는 아쉬운 그런 여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 관련돼서는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는 지켜지고 있다. 하락이 아니라 약간은 지켜주는 흐름, 상방이 아닐 뿐이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한번 상방으로의 강한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곧 연휴에 들어가다 보니 특히 오늘 이제 매도를 해야지 수목해서 목요일 날까지 이제 인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장 자체가 좀 약간 잠잠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반도체 관련돼서도 새로운 신규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좀 환경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포트 나온 걸 보면 결국엔 이제 앞으로 이익에 대한 증가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AI 화랑이 결국에는 범용 반도체 시장까지 확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감산 기조가 있었는데 이 감산 기조가 결국에는 범용 디램의 가격도 상승을 시켜줬고, 이익 증가 구간으로 우리나라 하반기 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를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준다는 점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로 증명해내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주가의 흐름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고용지표 발표라든지, 그리고 미국, 우리가 쉬는 동안 지표 발표라든가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도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신규 매수세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여전히 조정이 좀 더 세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쉬어가는 국면이다. 말 그대로 시장이 추석이라는 이벤트를 두고 신규 매수세가 좀 제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휴 앞두고 특별히 수익권이라고 해서 물량을 좀 조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메시지 대표님 주시는 걸까요? 저는 반도체라면은 물량을 크게, 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물량을 크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석 보너스로 좀 챙겨두셔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어느 정도를 수익 실현을 해두고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내년 초반까지 보려고 원래부터 계획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 매도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투자자의 관점으로 내가 얼만큼 이 반도체 시장을 받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차익 실현을 많이 해두신 분들은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그냥 홀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추석 연휴 이벤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주는 부분은 아마 추석 전까지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경계감이 있죠. 기대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지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경계감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업황에 대한 자신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앞서 이재은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품목별 관세에 대한 게 큰 걸림돌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우리는 쉬어갈 것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건 아닌지 불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동시에 보유자분들은 8잔이 아깝고 2잔이 불안하잖아요.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언제나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가는 부분인데 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감내하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다면 참아내야겠죠. 일단 반도체 IT는 저는 충분히 참아내 볼 필요는 있는데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 좋다기보다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사업부에서 단연 3분기, 4분기 실적 잘 나올 가능성이 높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렇게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특히나 DDR4에 대한 가격의 상승이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전체 100이라고 하는 생산 라인 중에 HBM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DDR4를 많이 상대적으로 못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또 HBM의 단가가 낮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실적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미 우리가 선반영되어 있는 주가를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존에 천천히 모아가셨던 분들은 실적을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없으셨던 분들이 지금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공격적으로 사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은 투톱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저는 가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의 테크 종목군들 특히 엔비디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 엔비디아에서 나온 반도체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네. 루빈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블랙엘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피지컬 AI라든지 엔비디아도 로봇 산업을 할 거예요. 엔비디아도 로봇에 관련한 반도체 칩에 더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꾸 패러다임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기존의 산업 구조로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목에 차오르는 듯한 느낌을 저는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산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네. 오히려 조금 더 메리트 있어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는 뭐 둘 중에 누가 낫냐, 누가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조금은 더 여러 가지 응용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개선이 될 수 있는 낸드 플래시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파운드리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반도체 IT 투톱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소부장 쪽을 차라리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HBM 쪽에서의 에너지가 지금 많이 낮아진 상황이란 본부장님, ESSD가 뭐 또 다른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소부장단에서도 SSD 수요에 대한 모멘텀을 아는 종목들이 오후까지 선전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서 다시 또 스토리라인을 위로 보면 또 이게 또 SK 하이닉스가 있기도 해서 그 스토리라인 자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대표적인 그 기업이 샌디스크라고 네, 여러분들 뭐 블랙박스라든지 핸드폰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SD 카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미국의 샌디스크가 어제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혼조권일 때 그들은 신고가로 넘어갔고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는 같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주가도 신고가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 영향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보니 ESSD, 그러니까 SSD 저장 장치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아하.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저는 쫓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굳이 지금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쪽을 공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감내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다르게 오히려 지금 쉬어가는 쪽에 반도체 소부장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근데 이제 상승하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 딱 한 기업만큼은 저는 쫓아가도 된다. 어떤 기업이에요? 한미 반도체는 이제 자리 오늘 만들어졌다? 상승한 게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상승이 아니에요. 만약 오늘 상승을 안 하고 오늘 쳐졌다면 한미 반도체는 또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나마 오늘 4% 올라와 준 게 다시 한번 이제 한미 반도체를 봐도 괜찮다라고 여겨질 만큼의 흐름이 나왔기에 저는 오늘 상승한 종목군들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가장 나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는 쪽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IT 딱 하나, 아이디어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재은 대표님, IT 쪽에선 요즘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도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지금 반도체 업황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진 상황인데 반도체에서 다른 쪽으로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LP 시스템이 사실은 안 움직이다가 OLED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물론 고점 대비로는 지금 상승폭이 반납되긴 했지만 일단 좀 반응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 파급력에 포커스를 지금 맞춰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저는 괜찮다고는 보는데 만약에 OLED 쪽을 보신다면 차라리 LG 디스플레이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대장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까지 상승 탄력이 나왔던 이유는 이제 정말 오랜만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이제 실적 발표에 이번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컨센을 굉장히 상회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전제에 깔리고 내년까지도 그 부분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OLED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패널 크기 자체들이 커지고 그리고 아이폰 쪽으로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최근 들어서 나왔고 그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우리가 LG 디플 말고도 대표적으로 선익 시스템이나 증착 장비 쪽으로 해서 많이 탄력이 좀 나오긴 하지만 지금 요즘에 BOE 같은 경우에도 8.6세대 라인의 공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이런 중국과의 OLED 쪽의 전쟁 쪽으로 앞으로 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큰 대형주를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중국이 어떻게 스케줄 가져가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OLED 쪽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형주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큰 쪽으로만 문을 열어놓자라는 전략 함께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 겁니다. 조선 방산 세부적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일단 큰 틀에선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연휴 이후에 다시 조선과 방산의 주도력이 강화될까요? 반도체 이렇게 숨고르면서 다시 이쪽으로 수급 쏠림 강화될지 오늘 오후 들어 힘이 더 모아져서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급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둘 다 긍정적으로 보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방산 쪽에 손을 한 표를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나 조선 방산이냐 수급의 힘은? 반도체가 단연 우위고요. 그다음이 그 외에 방산. 이제 섹터를 나열을 해보면 저는 반도체 다음에 전력기기. 하지만 이제 그 외에 체크를 했을 때는 방산주를 좀 봐야 되는데 아니 왜 방산주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조선주는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오면 뭐가 시작되냐면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아하. 실적 시즌에 가장 지금 기준이 엄격할 섹터를 좀 나열을 해봤을 때 조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 실적 개선에 좋은 점수를 줬고 2분기에는 이제부터 성장을 할 거야 라는 것에 포인트를 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냥 무지성으로 우리가 호응을 해줬고 그리고 지금 2분기부터 현재까지 뭐가 정체되어 있냐면 신조선가가 생각만큼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은 지금 없죠. 중고성가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희한하게 3분기 들어오면서부터 신조선가, 중고성가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분기, 2분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번에는 HD현대중공업,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이번에는 하나오션 여기저기 MRO가 되었든 컨테이너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대규모 수주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번 3분기부터는 그 수주가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조금은 끊긴 상황. 근데 이거를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땐 굉장히 기준이 엄격할 수 있는 건 조선. 만약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보다 실적이 나으면 조선주들은 최근에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네. 저는 그 올라간다라는 그 중심에는 엔진 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실적이 약간 좀 정체되거나 미스되는 모습을 좀 보인다면 조선주들은 뭐 다시 돌아오는 길을 간다 그게 다시 못 돌아오는 길을 간다 그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조금 피할 수 없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조선주들은 신규 매수자들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할 시기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방사는 실적이 걱정할 게 없는 게 방위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계속 투자를 올라갈 한다는 거다. 거고 신정부에서도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 안 떨어지는 게 바로 방위비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조금 더 길게 보시되 올라갈 수 있는 폭을 계산을 해보면 한화 시스템이 지금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곧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관점에서 방산 쪽에 대한 메리트를 더 높게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조선에 대한 모멘텀도 궁금해서 이 점도 체크를 좀 상세히 받아보려고 합니다. MRO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 더 된다면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이재은 대표님, 다시 한번 MRO라는 키워드가 전면에 서게 되면 조선의 스토리가 단기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조선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요. 뭐 LNG 수주도 있었고요. MRO 정비 사업 이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뉴스에 따른 반응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오후장까지 이렇게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다른 시각도 가능할까요? 조선은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어떠한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약간은 난관에 부딪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어떤 이벤트나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하게 시세를 받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도 나온 이슈를 보면 지금 방사는 한화, 조선은 HD 현대가 이번에 에이펙서 세일즈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된 조선, 우리나라 조선 기술을 선보이고 이 안두릴이라는 회사까지 총 출동을 해서 우리나라 조선의 협력에 굉장히 좀 힘을 보탠다는 소식이 또 나왔는데 그래서 HD 현대 라인 쪽의 기업들이 좀 시세가 좋았던 것도 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좀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의 MRO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뭐 LNG 관련된 그 수주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노출이 됐고 꽤 긴 시간 동안에 그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한 시세 탄력을 이어갔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한미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좀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보유 관점에 있어서 내가 반도체와 마찬가지지만 좀 크게 비중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쪽으로만 쏠려 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대형주들은 좀 저는 가져가셔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생각나는 것만큼의 속도나 탄력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강하진 않을 수 있다. 왜냐?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주기를 시장은 좀 바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대응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신규로 접근하고자 한다. 조선 쪽에 하면 네. 저는 엔진 쪽이 여전히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 쪽으로라든지 그리고 엔진 쪽은 우리가 앞으로 수주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증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엔진 모멘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하나 엔진이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엔진 쪽 기업들이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대 수익으로 봤을 때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이쪽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재 쪽에 엔진 강합니다. 한화엔진, STX 엔진 강한데 그럼 대표님 이 종목에 한해서는 뭐 기자재 단기적으로 수익 나왔다고 정리를 하지 않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엔진은 기대해도 된다로 정리를 할까요? 네, 아무래도 대형 조선사들의 모멘텀, 신규 모멘텀을 기대하는 부분은 네. 우리가 더 큰 이슈가 있어줘야 되고 대미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난항을 겪게 됐을 땐 대형주들을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만 이런 엔진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 국가와의 또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이런 스토리적인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좀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적인 모멘텀을 기대를 했을 때 더 용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해서도 조선 대형사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좋기는 했지만 네. 3분기부터는 살짝 정체되거나 생각보다는 레벨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엔진 쪽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도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방산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조선, 방산 사이에서는 방산 쪽의 모멘텀 김대성 본부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무기 수출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 말고 약간 틀어서 우주항공으로 본다면 어떨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누리호의 4차 발사 일정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상황. 그러면서 민간 주도로 된다. 그러면서 그 주도를 하는 업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가 또 동시에 많이 나옵니다. 관련된 모멘텀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 시각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일정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멘텀일 수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녹여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네. 항공청이 이제 설립이 되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도 굉장히 크게 번창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정작 그 이후에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거의 뭐 시야에서 사라졌다시피 한 흐름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우주항공 내에서 앞서 앵커님께서 주셨다시피 중심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일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 주변 기업들 중에 두 기업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된다. 첫 번째는 LK 사명, 두 번째는 세트레가이. 특히나 지금 민간 주도의 인공위성 이야기를 하면 가장 문제는 여러 번 발사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발사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사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미래의 성장 동력, 지금 우리가 테슬라가 자꾸 계속 발사하는 것에 환호하는 건 뭐냐면 재활용 때문에 발사를 몇 번 하든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발사를 통해서 스타링크라고 하는 실제 수익을 내는 모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게 수익 내는 모델을 장착한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세트레가이. 그러니까 이제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산업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굉장히 많은 우주항공주를 보시더라도 우선은 실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쪽은 저는 세트레가이가 유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세부적인 이슈에 따른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오늘 골고루 조선방산에서 이야기 좀 꾸려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제약바이오로 넘어갈게요. 제약바이오에서도 움직임이 가파르게 위로 아래로 나타나는 종목군들 많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위주로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제약바이오 키워드 내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종목에 대해서 좀 조언을 최대한 좀 많이 얻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지은 대표님께 한미약품 이야기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기술 이전 계약 성사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빨간불로 출발은 했지만 지금 하락 전환이 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계약 규모가 좀 적다라는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선반영입니까? 지금의 파란불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조언 먼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 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규모도 작은 편인 거예요? 네, 한미약품 시총이 지금 4조 한 8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약 이번에 보면 계약금과 마일스톤 기술료 총액이 3,4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3억 원이다 보니까 실적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좀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최근에 한미약품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까지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너무나도 오랜만에 어쨌든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을 전달을 해온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이 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선반영돼서 움직였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가 탄력도는 생각보다 좀 미약했다라고 보고 있고 요즘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용지표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된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좀 후퇴한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 흐름을 겪었을 때 좀 세게 조정을 겪은 면도 개별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의 힘이 살짝은 둔화됐었던 그 속에서 선반영에 대한 느낌, 거기다 계약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미약품 오늘 흐름이 좀 이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완전히 꺼졌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 계약뿐만 아니라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비만 치료제가 첫 사례로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결국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과열이 된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만 잘 갖춘다라고 했을 때 물론 효능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했을 땐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주변에서도 위고비와 지금 마운저로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니즈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까지 낮추고서 만약에 효능도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약품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한미약품은 그 관점으로 오히려 종목을 좀 더 매력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하지만 추세나 이런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다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비만발 모멘텀 여기에 기대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하실 종목이 일동제약일 것 같아서 이 질문을 김재성 본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먹는 비만약 이 키워드로 우리가 불을 뿜었던 종목이 일동제약입니다.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아래쪽으로 하락하면서 두 자릿대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먹는 비만약 계열 내 최고 신약일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환호를 했는데 네. 비만이기 때문에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긍정적인 평가가 이렇게나 많이 나오고 주가가 화답한 다음 날 조정이다? 그건 기회 성격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시각도 지금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많아지는 섹터인데 네. 그러니까 질문을 일동제약을 주셨지만 한미약품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좋아요. 만약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나라 본장이 마감하고 프리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좀 시세가 났죠. 그런데 이 시간대는 사실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한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주체가 없으니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늦게 본 사람들은 저때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었나라는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동제약도 지금 임상 1상 결과에서 릴라이 다른 제약사보다 고함량 기준으로 봤을 땐 누구보다 더 좋은 효과를 냈고 더 중요한 건 부작용이 지금 가장 낮다는 것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투심이 좀 훼손된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27,5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는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이들이 지금 말한 기술이 기대감이 아니라 잘 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보여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차트적으로 27,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기회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약바이오 내에서 본부장님이 가져오신 원픽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침 이 종목의 흐름 궁금했거든요. 시장에서 논란이 진행 중인 쪽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그런데 정말 시장 중심에 있었던 종목일 경우엔 더 궁금합니다. 오늘 LNC바이오거든요. 제가 네.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관점이라면 매력적이라고 보셨는지요? 사실은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마음의 원픽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그런데 한스바이오메드가 아마 이따 방송할 때쯤 되면 20% 이상 혹은 상한가에 기록할 것 같아서 만약 후발 주자로 본다면 LNC 바이오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데 결국 이제 스킨부스터라든지 이쪽에 대한 산업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체 조직은 이제 기증을 받는데 네.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좀 문화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신의 어떤 인체를 기증을 받아서 연구하는 데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좀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건 LNC바이오라든지 한스바이오메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주가와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의 하락은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여기서 조금만 더 치고 가면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 한스바이오메드를 더 좋게 이야기를 하느냐? 시총이 한스바이오메드가 지금 2,600억입니다. 그런데 LNC바이오가 지금 시총이 벌써 1조 3천억이에요. 그런데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을 따져보면 LNC바이오보다 한스바이오메드가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스바이오메드 시가총액의 LNC바이오를 좀 쫓아가더라도 저는 뚜렷한 명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기업 중에 굳이 고르자면 일단은 한스바이오메드가 1등인데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5%대 상승이라서 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면 저는 LNC바이오를 오늘의 종가에 한번 공략을 하셔서요. 충분히 손절 라인을 지금 5만 원으로 제가 잡아드리고요. 5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6만 5천 원
원 그리고 85,000원까지 목표가까지는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5만 원으로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원픽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AI 시대에 이 보안에 대한 중요성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시장에서 종목의 반응이 가장 뚜렷하게 나온 양자 키워드로 먼저 시선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에서 들썩이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고요. 국내 정책적 모멘텀도 사실 오늘부터 좀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부장 국산화 드라이브 적극 지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뜀박질이 나오고 있는데요. ICTK가 10% 이상 오릅니다. 궁금합니다. 이재은 대표님, 오늘 우리로 같은 경우 변동성이 너무 크기도 했지만 결국은 양자, 보안, 연결고리 가지고 통신 장비 쪽의 모멘텀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시선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정부 정책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심리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에 네.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 다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양자 혹시 암호 관련된 종목들을 보신다고 했을 때는 ICTK 쪽으로만 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보안 관련돼서도 시장에서 이제 이번에 전산망이 좀 많이 탔고 또 네. 롯데라든지 많은 통신사들이 해킹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보안과 양자를 엮어서 계속해서 좀 이슈 탄력을 받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흐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좀 테마성의 느낌이 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업들에 대한 선택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까다로운 쪽이 아닐까 투자를 하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진짜 실제로 실적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기업들이 또 해외 쪽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지니언스라는 기업도 상당히 좀 좋게 보는데 그 회사는 해외 쪽의 매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이미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쪽의 법인도 보유를 하고 있고 유럽,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이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 양자 쪽에서는 ICTK를 좀 좋게 보고 그리고 보안 쪽에서는 지니언스라는 기업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 실적과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는 쪽인지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투자하실 때는 가장 포인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 쪽에서 양자의 키워드에서 각각의 포인트 알려주셨습니다. 새롭게 많이 보고 있는 키워드다 보니까 김태선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대신에 통신 장비라는 키워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반기에 남은 일정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메리트를 본다면 지금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참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주만 본다면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너무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HFR, 솔리드, RFHIC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그 기업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 연속성 있는 상승이 안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좀 맞아요. 고민일 수밖에 없어서 일단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만약 보신다고 하면 그래도 최근까지 가장 시세가 좋았던 건 RFHIC니 저는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양자암호랑 이게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 봤었을 땐 딱히 중소형단에서 시세 연속성이 나올 기업은 제 시선으로는 좀 없어 보여서 그냥 RFHIC 하나만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된 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이재은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